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창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되게 책도 이제 뭐 창조가 쉬워지는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결과물들을 놓고 되게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제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창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거냐,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삼성 제품하고 애플 제품하고 이렇게 특허 분쟁을 했었죠. 잘 아실 겁니다. 애플이 이제 이런 제품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삼성이 뒤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애플이 이제 우리 거 베꼈다. 그래서 소송을 뭐 전 세계적으로 냈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지고 뭐 일부에서는 이기고 뭐 일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싸우는 거 보면 되게 한심한 거 갖고 싸워요. 뭐 모서리가 둥글다 이런 거 싸워요. 그래서 우리 화가 난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야 니네도 이거 베꼈잖아. 똑같잖아요. 완전히 베낀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 말고도요 모서리가 둥근 거 한 100개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머리 쓰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만약에 여기서 이걸로 간 거는 지금 실제로 이제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잡스 전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분량이 길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요 이미 사업 초기부터 모서리 둥근 거에 집착한 게 나와요. 그래갖고 모서리 둥근 거를 이렇게 그 그래픽적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모서리 둥근 거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엔지니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적인 모서리 둥근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잡스도 주변에 있는 거를 가져서 모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방은 이렇게 삼성처럼 페이턴트 그 이슈가 걸려서 이제 소송까지 가야 되고요. 이렇게 어떤 모방은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뭐 이게 모방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이 증거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그리고 이제 창조 이런 그 아이디어가요. 1930년에 이제 가장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슌페터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우리 다 옛날에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생산의 3요소 뭐죠? 네, 토지, 노동, 자본. 네, 이게 기출 문제잖아요. 그죠? 생산의 3요소,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뭔가를 생산하려면 토지나 노동, 자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식이죠. 그죠? 이제 맞는 얘기 같죠. 그죠? 생산하려면 땅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 있어야 되고 노동력 필요하고 이제 자본이 있어야 뭐 공장 설비 같은 거 사니까. 그죠? 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분은 이제 남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굉장히 불나방처럼 이렇게 막 밝은 곳에 이렇게 막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의 창조적 파괴, 혁신이 경제 발전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1930년대에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당시에 이제 그 하버드대에서 슌페터가 근무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좀 하버드 대학생 중에도 뭐 좀 잘 안 풀리는 애들 있잖아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친구들 별명이 슌피였다고 합니다. 에라이 슌페터 같은 놈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잘 안 풀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신생 글로벌 기업들 다 어디서 시작했나요? 창업을 어디서 했죠? 자기 집 차고에서 했어요. 자기 집 차고. 아무것도 없었죠. 토지, 노동, 자본이 하나도 없는 근데 뭐가 있었죠? 도전정신, 그 다음에 창조적 파괴가 있었던 거죠.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아이디어만 갖고 차고에서 시작을 한 기업들이 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얘기인 거죠. 토지, 노동, 자본은 흔한 자본입니다. 흔하지 않은 자본이 있습니다. 뭐죠?
도전 정신, 아이디어 이런 겁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되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정부가 창조 경제 뭐 이렇게 하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막 지원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는 토지노동 자본, 그 다음에 경영 스킬까지 다 빌려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구 좀 좋은 아이디어 없나? 요것만 도전적인 사업가고 좋은 아이디어로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달려가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해줄 텐데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클러스터입니다. 너무너무 맞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출 문제라서 창조적 파괴력이 아마 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 이 부분은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에 대해서 슈페터가 1930년대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갖다 잘 결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창조 혁신하는 뭔가 새로운 것, 지구상에 없는 것, 완전히 뭐 남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막 이런 것들을 붕 이렇게 천재가 생각해내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그런지. 인류 역사상 1000년 동안요 가장 인류의 삶을 바꾼 기술 1위로 꼽힌 게 이제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발전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제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요, 뭐 성서 같은 걸 보편화시키고 지식을 보편화시켜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계몽운동, 뭐 근대 이런 이 역사를 그냥 확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실권을 갖고 있던 교황청에서는 이제 이걸 활용해서 면접 같은 걸 쫙 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요. 또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종교개혁 세력도 또 이걸 활용해서 종교개혁 선언문을 또 전 유럽에 이렇게 살포하면서 또 혁명을 이끄는 이제 그런 변화의 촉발점이 된 거대한 그런 혁신이었죠.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금속발전은 어디가 최초라고 그랬죠? 네, 우리 직지심체요정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고려가 금속발전 먼저 개발했는데 왜 이쪽 시기도 늦은 구텐베르크는 인류의 역사를 바꿨고 고려의 금속발전은 왜 고려의 역사를 못 바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그 국가 브랜드 가지고 이렇게 어느 한 조사기관에서 굉장히 심층적인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사실 금속발자 제일 먼저 개발했다 뭐 그래가지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좀 많이 자랑을 했나 봐요. 외국인들이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친구들이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너네가 인류 사회에 그게 뭔 기여를 했는데 뭐 이러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 외국인들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 요거는 역사를 바꿨고요. 고려의 금속발전은 고려의 역사도 못 바꿨습니다. 그냥 평온했어요. 개발되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이제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어베이러블한 테크놀로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와이너리에서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쭉 찍어 눌렀던 그런 와인 프레스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 때 직지심체요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위에서 꼭 찍어 눌러서 바로 한 장이 되죠. 네. 인쇄가 됩니다. 종이가. 근데 우리 고려의 직지심체요정은 이렇게 잉크를 묻히고 뭐 했죠? 종이를 얹고 어린이 박물관 이런 데 안 가보셨어요? 지금도 체험하는 거 있는데 손방망이로 통통통통 이렇게 때립니다. 생산성에서 비약적인 차이가 났던 겁니다. 지식의 대중화, 보편화 이런 거 안 됐던 겁니다. 그런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던 겁니다. 사실은 금속발자 자체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훌륭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뭐 주화 같은 거 이렇게 다 만든 정도의 기술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요거와 결합을 했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어마어마한 파급력의 차이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기술, 이미 있는 기술을 잘 결합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고려에는 이제 이게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에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역사적인 계기가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를 만들었다는 걸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대량 생산 혁명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풍부성한 물질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가 도축장에서 나왔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헨리 포드가 그 신대륙에서 이제 큰 산업 중에 땅이 넓으니까 엄청난 산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가축을 사육하는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대륙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가축을 잘 분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마리 소를 하루 종일 분해해봤자 이거 한두 마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머리를 쓰는 게 한 사람은 계속 갈비만 뜯어내고 한 사람은 등심만 뜯어내고 이렇게 합니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자동차 공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있는 걸 그대로 자동차 공장에 적용한 혁신이 인류의 역사를 또 바꿨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꾼 사람 이분이시죠. 돌아가셨죠. 그 아이디어가 다 이미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살았던 지역에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값이 쌌던 주택, 여기서 이제 디자인 철학이 생겼고요. 아르바이트 했던 게임 회사, 아타리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이 게임 회사의 목표 뭐였냐면 마약 중독자나 술 취한 사람도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잡고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철학이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선에서 이렇게 또 기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애플 제품을 써보면 제가 이제 애들이 어린데 삼성 제품 쓸 때는 되게 많이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막 버튼도 많고 조작도 좀 복잡하고. 근데 애플 제품은 일체 불평 없이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정말 직관적인 거죠. 이런 부분은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있는 것들을 잘 결합시키는 게 이제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결합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른 거를 모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고 막 그 아이디어를 떠오르기 위해서 막 정말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이미 있는 아이디어만 잘 가져와도 어마어마한 혁신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아무나 그 단계를 밟아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조금 나옵니다. 이제 모방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방 대상의 표면, 겉모습만 모방할 수도 있고요. 이면의 원리를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적용 대상도요. 같은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방 대상하고 똑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모방 대상과 완전히 다른 맥락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의 양상을 같은 맥락에 적용하는 게 이제 가장 우리가 친숙한 표절 뭐 이런 겁니다. 특허 침해 뭐 이런 겁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똑같죠? 네.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겉모습 거의 그대로 베껴왔죠. 이런 거는 물론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었죠. 네. 그런데 좀 쪽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창피함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이러면 네, 이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전례 없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똑같죠? 네. 톱니바퀴 모양까지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바마 프라이드 치킨. 뭘 모방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조심해서 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했고 요즘에 이제 중국이 이걸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형 모방은 근데 대체로 보면 성장 단계에서 이제 유아기 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다 부모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성장에 분명히 도움을 주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계속 초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더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가져오면
다른 분야에서만 가져와도 이게 한 단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여러분들 손, 톱 혹은 발톱, 네일 아트, 그 다음에 매니큐어, 이 산업의 혁신은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혁신 아이디어가 손톱보다 조금 더 딱딱한 신체 부위가 어딨죠? 이빨. 네. 근데 치아가 아프면 아파 보신 분 있으세요?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이게 그 병 중에 3대 통증이라고 합니다. 치질하고 뭐 결석하고 그야말로 정말 아픕니다. 이 치통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또 발달했겠어요. 또 사실 행복에서 이 씹을 수 있는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기술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또 너무너무 사실 발달을 했던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손톱을 다루고 뭐 네일 아트, 뭐 매니큐어 이런 기술들 그렇게 이제 이것보다는 시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좀 더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 이미 딱딱한 신체 부위를 다루는 기가 막힌 기술들이 다 치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PI라고 하는 회사도요, 이 매니큐어 회사인데 옛날에 매니큐어 독성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치과에서 활용하는 그 미백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독성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또 쫙 석권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해답이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발업체다. 그러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개발하고 싶다. 그럼 어디를 찾아보면 있을까요? 혹시 동물 중에 안 미끄러지는 동물 있나요? 북극곰. 예. 북극곰 발바닥을 연구해서 여기 가져옵니다. 실제로.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상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 해결시켜줘. 그 다음에 이제 원리형 보강입니다. 같은 업종을 보강해도 되는데 표면에 드러난 거 말고 이면에 깊은 원리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강하면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보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기아 자동차가 원래 이렇게 좀 딱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새끈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아차는 원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강한 사람들이 다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무 디자이너는 굉장히 예쁘고 아주 멋진 디자인을 해서 올리면 뭐 부장, 상무, 뭐 전무, 부사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차가 모양이 찌그러져서 결국 이 정도 되고. 그래서 기아차가 90년대 후반에 망했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팔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추진했던 모델들이 이제 디자인 성능은 되게 좋다고 로체 뭐 이런 모델들이 이제 실패하면서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즘은 이렇게 아주 새끈하게 잘 생긴 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디자인 경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겉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서양의 아주 잘 나간 벤츠나 BMW의 겉모습을 그대로 모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제 중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되게 모방하고 있죠. 예. 아마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창피했겠죠. 예.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건 네 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별로 오리지널리티를 인정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잘했던 거는 디자인 경영의 원리를 모방했습니다. 디자인 경영이 잘 되려면 일단 훌륭한 디자이너를 뽑아야 된다. 그죠? 근데 훌륭한 디자이너를 뽑으면 성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자이너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조직의 프로세스,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원들한테 우리의 핵심 과제는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을 잘하는 회사는 다 명함부터 바꿉니다. 그래서 명함을 아주 디자인적으로 멋있는 명함, 사무실도 바꿉니다. 우리가 진짜 디자인 경영을 하고 있거든? 이거를 조직원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 과거처럼 이렇게 새끈한 디자인이 와도 찌그러지는 거죠. 이걸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디자인적으로 되게 탁월한 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이 됐습니다. 피터 슈라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도 영입했고 그 사람한테 전권을 줬고요. 또 전 조직의 그 디자인 문화를
확산시켰고 이런 게 이제 성공 요인인 거죠. 디자인 경영의 성공 원리를 보강한 거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BMW가 벤츠가 소송했나요? 안 하죠. 원리를 보강하는 그런 문제도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정의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창조형 보강입니다. 이제 다른 분야에서 원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가장 이거는 창조 자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슈퍼마켓하고 은행하고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 어떤 시사점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은행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의 원리를 도입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슈퍼마켓 비즈니스의 성공 원리 중에 핵심이 뭘까요? 이걸 잘 고민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행동을 잘 보시면 그 마트에 갔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2배, 3배 쓰고서 후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식료품만 사러 갑니다. 내가 필요한 거 우유하고 몇 개 사야지. 근데 가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것도 사고 싶네? 이것도 사고 싶네? 그래서 항상 예상보다 2~3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마트에 안 가는 게 일단 절반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하고 이러면 이제 목적한 것만 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이 비즈니스의 핵심 원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 개의 상품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충동 구매 혹은 예상치 않은 구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비즈니스의 핵심 원리인 거죠. 잘 못 보죠, 그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사업가는 이제 여기서 그 통찰을 얻어서 그러면 은행 지점에 가서 계좌 개설하러 왔다가 신주 사도 되고, 뭐 보험 상품 가입해도 되겠네. 그래서 금융업의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을 만든 회사가 메릴린치.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런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이제 가장 단계가 높은 창조적 모방이고 창조 그 자체입니다. 디즈니하고 축구클럽 뭐 전혀 상관없는 비즈니스죠? 예. 디즈니의 모델은 뭘까요? 디즈니의 모델은 디즈니랜드 입장료 수입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미미한 수준. 뭘까요? 여기 있는 수많은 생쥐부터 해서 왕자 공주님들의 캐릭터가 돈을 버는 겁니다. 라이센싱이라고 해서. 별 근데 다 붙는 거죠. 뭐 신발에도 붙고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용품에 뭐 무지하게 붙는 겁니다. 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축구 클럽에 적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갈락티코스라고 이제 그 은하수입니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구단입니다. 어떻게 접목시켰을까요? 이 은하수처럼 유명한 선수들을 막 사온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선수를 막 사왔을 때 주변에서는 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야. 쟤네 망할 거야. 근데 요 모델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얘네가 다 와서 뛰면서 하나하나가 캐릭터 상품이 된 겁니다. 왕자님, 공주님이 된 거죠. 지금 금융위기 한복판에 스페인이 가장 유럽에서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뭐 레알 마드리드 연일 최고 실적 경신하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축구는 보고 스타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걸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 말랭이입니다. 뭐 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우리가 누구나 하루에도 한 번씩 꼭 사용하는 드라이. 여기가 원리들이 결합해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제품이 나왔을까요? 이제 음식물 처리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가 음식물 이거 그 젖은 상태로 이렇게 내버리기 되게 귀찮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말리면 되겠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말릴 수 있을까? 이거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드라이를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또 열풍으로 말리면 되겠네. 그죠?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굉장히 빨리 마르죠. 그거를 접목시켜서 세계 최초의 열풍 건조 방식의 이제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이 원리들이 잘 조합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혁신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혁신들이요. 집안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집안에서. 예를 들면 타이어. 옛날에 타이어 없었어요. 지금처럼 공기 타이어가 없었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옛날에 자전거는 쇠바퀴나 나무바퀴였어요. 굉장히 엉덩이가 아팠겠죠. 그러니까 많이 다치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집에 의사집이었는데 애가 자전거 타다가 이제 넘어진 거예요. 아 이거 좀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집 주변에 고무호스를 본 겁니다. 고무호스를 보고 아 고무호스를 한번 달면 좀 더 괜찮겠네. 이게 좀 달아봤어요. 근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개선은 잘 안 됐겠죠. 고무라고 하는 게 이제 호스가 좀 두껍다고 해도 그 충격을 이렇게 많이 흡수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고민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또 축구공에 바람 빠졌다고 가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고무 호스에 바람을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기압 방식의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보합니다.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라면 아내가 튀김 요리하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그 전후에 이제 일본이라는 그 사회가 이제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라면 먹기 위해서 막 너무 오랜 줄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라면 개발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와이프가 튀김 요리하는 거 튀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면을 튀겨본 겁니다. 면을 일시에 고온에 튀기니까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이렇게 오래 보존이 됐고 나중에 이제 그 뚫린 구멍으로 물 넣고 끓이면 그 맛이 또 원래 돌아오지. 요 원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 타면 백미러 다 있잖아요. 뒤에 볼 수 있게. 백미러도 과거에 한동안 없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이 자동차 경주에서 정말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자동차 경주 2명이 타야 됐어요. 왜냐 백미러가 없으니까 한 사람은 운전하고 뒷사람은 뒤에 왼쪽에서 차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장난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기고 싶어갖고 이 보조운전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아내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쫙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걸 보고 거울을 달면 되겠네. 여기서 백미러를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백미러, 뭐 타이어, 뭐 라면 이런 게 너무너무 주변에서 이렇게 흔하게 보는 거라서 이게 뭐 별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뒤에 한 10년쯤 후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이게 없었대 이러면서 지금도 개척해야 돼. 새로운 유형의 상품, 새로운 창조가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굉장히 우리한테 가까운 곳에 있고요. 이질적인 요소를 잘 결합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겉모양이 아닌 원리를 잘 결합하면 이렇게 혁신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혁신이 결과를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소수만이 할 수밖에 없을까? 요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자, 이제 양초를 벽에 수직으로 세워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틀리냐면 이거 뭐 양초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앞정을 박아서 이렇게 근데 여기 양초 두께가 있어서 잘 안 박히거든요. 이게 좀 뭐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답률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A처럼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하고 C처럼 냈을 때하고요. 이 정답을 찾는 그 비율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어디가 더 정답 잘 찾아낼까요? 왜 그렇죠? 네, 이거는 상자가 문제 해결의 도구라는 이미지를 확 주죠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주면 이 상자는 앞정 닫는 도구죠. 네. 이게 이제 기능적 고착이 확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요거의 기능은 무궁무진해요. 콜라병 떨어져서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부시맨에서 걔네들이 사용했던 용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곡식을 갈기도 하고 뭐 소리를 내서 악기로도 쓰고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어떤 제품이건 무엇이건 이 기능은 정말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제품은 어떤 기능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강력한 고정관념이 사실은 혁신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 만들던 그 사장님도요. 원래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셨는데 음식을 말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열풍 건조기 방식을 떠올리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요. 왜? 매일매일 드라이는 했지만 드라이어는 머리를 말리는 도구였을 뿐이었던 거죠. 기능적 고착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몇 개월 만에 빡 하고 떠오른 겁니다. 아, 이게 있었네 이러면서. 기능적 고착이 우리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던 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인류가요 이렇게 좀 제대로 있고 뭐 이렇게 좀 폼나게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됐습니다. 뭐 야생에서 거칠게 진짜 맹수들 위협 속에서 사람이 뭐 힘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요. 머리 하나로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상황을 한 뭐 수백만 년 이렇게 거쳐왔던 거죠. 그 과정에서 빠른 판단을 해야 됐던 겁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그 이미 고정관념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죠. 사실 그때 생존에. 저쪽에서 멀리서 약간 고양이 같이 생긴 뭔가 물체가 다가온다 이러면 빨리 저건 호랑이구나 이러면서 튀는 게 생존에 유리했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인식 그 정보의 정확성하고 내가 지금 뛰었을 때 그 에너지 소모량하고 이렇게 쫙 계산해서 내가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서 해야 되겠네 막 이렇게 계산하다가는 잡아먹혔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판단하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질수록 더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가 맹수 때문에 죽진 않잖아요. 뭐 시큐리티가 다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창조, 창의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그 훌륭한 네티즌들이 이렇게 기능적 고착을 과감하게 깨는 모습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여기 국자가 없으면 컵에다가 이렇게 포크를 뚫어서 얼마든지 국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없으면 게임하다가 스피커를 양옆에 대도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가 될 수 있고요. 요거 이제 다림입니다. 에스프레소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저 커피 머신이 없어요. 이렇게 다림이. 이건 실제로 제가 그 헬싱키에서 한번 그 MBA 과정 하면서 호텔에서 머물면서 이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삼겹살 불판은 없잖아요. 한국인의 창의성은 이제 절박하게 나옵니다. 여기 다리미 위에다가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호텔에서는 한국인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퍼가 고장나면 이렇게 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가 없으면 이렇게 의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스테레오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기능적 고착에서 컵홀더가 없어도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걸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박함이 창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풍요로우면 그래서 등이 되게 가려워요. 근데 처음에 뭐 찾죠? 효자손 찾죠. 효자손이 없어요. 그럼 뭐 찾죠? 벽 전에 아마 이제 볼펜 같은 거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 같은 거 찾겠죠. 그죠? 벽도 이렇게 애매하다 이러면 이제 아마 이런 모서리 같은 거 찾아서 할 겁니다. 근데 평소에 한 번이라도 이 모서리가 나의 등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은 한 번도 잘 못하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창의력은 사실 절박함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절박함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반론을 내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절박함이 기능적 고착을 없애는 이게 다 없으니까 절박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DBR을 만들다 보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기회가 좀 자주 갔습니다. 야구 선수도 하고 뭐. 지난번에는 제과 제빵 분야에 아주 명장이 있습니다. 이제 김영모 씨라고 이제 그 분야에 아주 최고봉이죠. 그분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좀 이미 명장이시고 이미 유명해졌고 돈은 벌대로 버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죠? 막 이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박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기가 개발한 제빵 기술을 다 책을 내서 싹 다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겠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서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더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 책을 내서 공개를 해요.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본인한테 얼마나 큰 자극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박감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는 쉽기도 하지만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되게 쉽지만 발상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발상을 하려면 절박감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되게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신 경우도 있고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도 있을 텐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불리한 겁니다. 풍족하니까요. 별로 어려움 같은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축복인 거죠. 그럼 이제 누가 그러실 겁니다. 부자로 태어나서 어쩌란 말이냐. 뭐 재산을 처분해야 돼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발렌베리 가문 있잖아요. 스웨덴의 아주 부자집 가문. 의도적으로 거기도 제약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까 김영모 빵집 그 제과 명장처럼. 그래서 그 집에서는 경영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군 장교로 복무해야 된다. 뭐 이런.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제약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이제 불가피하게 후계자가 없어서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조건을 통과한 사람만 시켜놓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막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대단히 이기적인 행동인 겁니다. 풍족하면 망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약을 가해놓고 그거를 이겨내야 본인도 행복하고 조직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한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뭐 이런 막 고민 한 번도 해볼 필요 없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조직을 맡으면 조직이 잘 될까요? 안 돼요. 다른 사람 잘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과를 창출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혹시 이제 집안이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축복입니다. 집안이 훌륭한 분이 있다면 덫입니다.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방법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체로 보면 그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이제 사회화 과정이 그겁니다. 여기도 이제 쭉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화가 되면 근데 이제 어린애들 보면 막 통제가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사실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창조 그리고 혁신에는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생선을 아마 구워보시거나 프라이팬으로 뭐 요리해보신 분 가운데 기름 튀겨가지고 혹은 뭐 뒤집다가 그 음식물이 좀 깨져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지 않으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한 분도. 그죠? 근데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5천만 인구 중에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거가 가장 중요한 창조와 혁신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식재료를 기름 튀기는 온도를 뭐 뒤집는 프로세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프라이팬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이미 해결한 다른 곳에 어딘가 다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그 원리만 잘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동시가열하는 방법도 있고요. 재료가 아닌 틀을 뒤집어서 붕어빵 틀처럼 이렇게 하면 기름이 자체가 원래 안 튀기겠죠. 음식도 깨질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분이 이 붕어빵 틀처럼 팬을 위아래로 만들었어요. 양면팬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행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양면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실리콘이 그러니까 이렇게 틈이 생겨서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뒤집는 과정에서 흐를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성과 논리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고온에서 변형되지 않는 실리콘이 있어서 이제 그걸 부착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뭐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회사 한 50억 하다가 이거 만들어서 한 1000억대 매출 그렇죠. 뛰어오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없는 제품이었죠.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혁신 사례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문제의식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비디오 대여점의 그 원래 강자였던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확 무너뜨리고, 블록버스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비디오 대여를 해줬던 회사고,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비디오 대여를 해서 미국 시장에 성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의 문제의식은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연체료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빌렸다가 제때 반납을 안 해서 막 몇만 원씩 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 창업자도 그랬습니다. 40불 한 4, 5만 원 정도 이렇게 연체료를 내야 되는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특히 와이프가 좀 무서웠나 봐요. 이걸 어떻게 보고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이분의 문제의식이 그거였습니다. 왜 헬스장은 한 달치 끊어놓고 내가 한 번 가도 되고 30번 가도 되는데 왜 이거는 연체료를 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굉장히 타당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정액을 내고요. 내가 빨리 반납하면 더 빌려볼 수 있고요. 그죠? 빨리 반납을 못했어요. 그러면 못 빌려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발 손술에 남성분들 한번 끌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중심 잡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문제의식을 안 갖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이 튀겨도 외발 손수레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가 더 기술을 연마해서 기름이 튀기면 빨리 피해야지. 외발 손수레는 내가 더 기술을 연마해서 중심을 잘 잡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모드로 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비즈니스 기회인 겁니다. 왜 이런 게 이렇게 불편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야. 주변에 보니까 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공 모양처럼 만들어 보니까 훨씬 더 중심 잡기가 쉬웠던 겁니다. 이거 만든 아세요? 영국의 이제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후에 이 사람이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가정용품 분야의 거의 대부분의 혁신은 다 이 사람이 만들어 나갑니다. 선풍기에는 왜 날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날개 없는 선풍기 만들고, 진공 청소기는 왜 먼지 봉투가 있어서 짜증나게 이거 갈아야 돼? 그래서 먼지 봉투 없는 진공 청소기 만들고, 다 이런 게 이제 그 문제의식의 규제였던 거죠. 이거 무슨 뭐 IQ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가 큰 혁신을 가져온 그런 원천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요 삐딱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일선 기자로 이제 현장에 출입할 때 어떤 그 홍보실 담당자 한 분이 그 제 선배였는데 그 기자 선배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저 사람 너무 기사를 삐딱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기업을 그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홍보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산을 혹시 같이 가게 되면 조용히 뒤에 가서 막 밀어버리고 싶어요. 알고 있다. 실제로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그런 삐딱한 사고가 창조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냥 현실을 기름이 튀겨도 이게 불편해도 막 이렇게 참고 있으면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약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 거면 이제 논문 같은 거 써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어떤 학자가 되게 잘 개발한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맞는지 한번 해봤다. 이거는 컨트리뷰션이 수준이 굉장히 작게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 이론에 이거는 아직 설명을 못했네, 아니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좋은 저널에 실린다,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학계도 그렇고요,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정도가 돼서 의사결정권자가 나중에 다 되실 건데, 그때 나는 전임자가 했던 거 물려받아갖고 내가 10% 더 성장시켰다, 이건 꽝입니다. 별로 본인의 컨트리뷰션은 사실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의식으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봤다, 이게 컨트리뷰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부류의 그 역사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원천은 문제의식이다. 현실은 문제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 문제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같지 않느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류가 달나라에도 가는데 휠체어 탄 사람은 30cm 턱도 못 넘나? 그잖아요. 이런 턱도 휠체어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제품. 뭐 계단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갑니다. 타타는 뭐 오토바이에 4인 가족, 5인 가족이 막 이렇게 인도에서는 아주 흔한 장면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별로 안 갖습니다. 근데 위대한 기업가는요, 이게 뭐야? 이거 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초저가 자동차 나노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자동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갈수록 이제 혁신에서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본질적인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내가 왜 하지 뭐 이런 고민 사실 해볼 기회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학점을 채워서 졸업해야 되고 막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업들도 사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실적이 뭐 작년보다 매출 뭐 2배 향상이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매출 올려서 뭘 하겠다는 거지 뭐 이런 고민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굉장히 큰 파워를 갖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지금은 다 여러분들 뭐 좀 전자제품 같은 거 살 때도 다른 사람 사용 후기 다 읽어보고 사시죠. 과거에는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구매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업에서 막 뭐라고 막 제품을 자랑하고 이래도 여러분들 뭐 콧방귀나 끼십니까? 뭐 쟤네 뭐 맨날 하는 얘기지 뭐 이러면서 별로 사실은 어텐션을 안 보내시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갖고 뭐 이 제품 어떤가 이렇게 사용후기 쫙 읽어보고 이런 건 뭐 굉장히 신뢰를 하시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소비자 집단이 이제 생겨난 거고요. 또 이제 경쟁도 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치열해지면서 이렇게 가치나 목적,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미쉐린 같은 회사는 원래 이제 다 타이어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 꽤 유명합니다. 근데 미쉐린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나 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동성 향상입니다. 사람의 본원적인 욕구 중에 다른 데를 가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은 그거를 다른 데 가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타이어도 만들지만 도로 표지판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낯선 곳에 가면 어디서 밥 먹어야 될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가 수리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수백만 원씩 파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가치나 목적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전략 이런 게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BBC 같은 회사가요. 제가 이제 미디어 산업에 문닫고면서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좀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콘텐츠를 끊임없이 내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해리포터 쓴 조앤 롤링이 당신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BBC 덕분에요. BBC 다큐멘터리 덕분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 원천이 뭘까? 굉장히 수준 깊은 철학의 그 원천이 있더라고요. 동물은요, 자기 종을 조직적으로 학살을 안 해요. 유일하게 사람만 10만, 20만 단위로 학살을 합니다. 동물 중에도 물론 종족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유전자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일부 있지만 사람처럼 막 진짜 10만 단위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종족은 이제 유일합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철학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은 종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죠. 사람은 같은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면 이게 같은 종이라고 느끼고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다른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면 다른 종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BBC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좀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프라덕이 다른 거죠. 그리고 고객들의 감동의 수준, 경험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에 뭐 개콘의 뭐 시청률, 뭐 또 제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시청률 1%를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하는 본원적인 목적이나 존재 이유에 대한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들을 요즘에 이제 경영학자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하버드대 그 신시아 몽고메리 교수가 쓴 전략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이제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전략가가 존재 이유나 목적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략가다.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전략. 과거의 전략은 수학 분석 정도 해갖고 뭐 외부 환경하고 뭐 기회와 위험 요인 분석하고 뭐 내부적인 강점 약점 분석해서 이렇게 전략을 뭐 이렇게 좀 도출하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이런 접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렇게 제 소비 경험만 해도 이제 펜션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펜션 이렇게 놀러 가려고 이렇게 예약을 해보면 그냥 대부분의 펜션들은 그냥 비슷합니다. 그냥 뭐 서양식 그 건축에 그냥 뭐 방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뭐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일부 펜션은 뭐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들한테 우리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그런 방을 좀 재현하고 싶다. 이런 주거 환경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막 아주 세심한 디테일까지 이제 다 유러피안 스타일로 이렇게 쫙 꾸며놓은 그런 펜션도 있고요. 뭐 이제 코리안 스타일로 이제 한식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깊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3개월치 예약이 다 차있고 그렇다. 그런 게 소비자들에게 리워드를 받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좀 얍삽하게 이렇게 하면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만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의 깊이를 이제 얼마나 가져가느냐, 얼마나 더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해 보느냐, 여러분들 미래에 아마 여러분들 리더로 요약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몇 가지 키워드만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창조 이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잘 결합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기능적 고찰,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가져오는 게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깨보려고 노력을 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창조가들의 핵심 특징 어소시에이팅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산업들,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가져옵니다. 아까 뭐 디즈니에서 뭐 축구 클럽 아이디어가 나왔듯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다가도 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 광고인 한 분은 옛날에 그 강호동이 진행했던 무릎팍도사 아시죠? 그거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출연자가 뭐 좀 약간 썰렁한 얘기하면 갑자기 화면에 이렇게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기억하세요? 예.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광고도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 1시간짜리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좀 환기시켜줬는데 30초짜리도 그거 도입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광고 화면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막 파란 하늘, 뭐 여자 속옷이 이렇게 막 그 빨랫줄에 다불거리는 거 막 이런 걸 막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 화면을, 그 눈보라치는 화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집중도 확 높아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광고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배울 겁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좀 말씀했는데 대학에서 배울 게 없어갖고 회사 그만두고 딴 데 나가겠대요. 혼을 냈습니다. 세상에 배울 게 얼마나 많으며 대학에 네가 가서 도서관에만 가서 책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네가 배울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혼을 냈더니 아, 여기 또 블로그에 글 올려갖고 섭섭하다니까. 어쨌든 세상 온 천지가 다 배울 겁니다. 예, 배울 거고요. 나의 삶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거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죠. 고정관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식, 세상을 안정된 상태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버스를 타면서도 왜 대중교통은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문제의식을 막 대여섯 가지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게 이제 다 혁신 아이디어의 출발이자 원천. 그런 걸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창조 혹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설계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